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 부분에서 기준선이 하락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12월 29일이죠. 29일 날 지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기준선이 다시 상승을 했고요. 다시 이제 매수 시그널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돌파하면 당연히 바로 따라가야 되겠고요.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오늘 좀 큰 폭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다른 증시 쪽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내는 다시 일단 롱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 다 한번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이제 일지갭 같은 경우 여전히 고평가인 거는 명확한 상황이고요. 밸류의 영역은 지금 떠나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데이터가 좀 안 들어왔었나 보네요.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봐도 두 나라 다 좀 비슷비슷하게 가지만, 이게 S&P가 데이터가 좀 안 들어왔었나 보네요. 일단 밸류 쪽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간단한 것만 먼저 보면은 일간 수출액 대비는 한국 높게 나왔죠. 일간 한국 수출액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이 이제 높은 레벨, 사실 레벨로는 좀 주의할 레벨까지는 오긴 했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여기를 보다 이제 높은 레벨이 흔치 않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 밸류 자체는 사실 계속해서 좀 부담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버핏 지수, 이제 S&P 나누기 글로벌 GD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너무 높은 수치다. 밸류의 영역은 이미 지금 지나가 있는 거죠. 한참 오래전에 사실 요 영역부터 이미 밸류의 영역은 지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이제 회사채 크레딧 쪽 살펴보면은 좀 약세를 많이 보일까 했던 게 약간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가 결국 어느 섹터들이 지금 결국 강하냐, 이제 코스피 200 대비해서라고 보면은 결국 반도체가 지금 혼자 끌고 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장이다. 결국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코스닥이나 미국 S&P나 나스닥이나 코인이나 금굴이나 WTI, 채권이나 모든 섹터들이 다 열이한 상황이다. 결국 지금은 반도체만 가고 있고, 가고 있는 걸 사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추세 꺾일 때까지는 이제 가는 걸 사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영원한 건 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꺾였을 때, 돌아올 때 이제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추세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참고 삼아 추세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이게 섹터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돕니다.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이 상대 강도는. 추세 꺾이면 이제 바로 파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되겠다.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 일단 반도체는 추세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급 쪽 살펴보면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가 좀 숏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5만 1000계약이죠. 이게 단위가 1000단이다 보니까 좀 숏 포지션으로 돌아섰고, 나스닥은 숏 포지션 오히려 조금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면서 오늘 많이 상승을 했지만 밸류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비싼 상황이다. 근데 이제 밸류를 떠나서 결국 추세가 롱이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 일단 외국인이 그래도 좀 매수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계열로는 일단 개인이 조금 샀고 코로나 이후로는 좀 개인은 팔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상승 추세 때는 개인이 팔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긴 추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단기로 보나 뭐 장기로 보나 뭐 좋지는 않고요. 신용잔고는 27.3조 정도 되면서 뭐 지난주 대비해서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 없이 살짝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질 금리 같은 경우 조금씩이나마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쪽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2.5 레벨을 좀 치고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급격하게 상승 이후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쪽 BS 살펴보면은 이제 지급준비금이 한 35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GA 정부 현금은 한 4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RRP 같은 경우가 한 107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 RRP가 조금 늘어났던 게 이제 연말 때문에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낮 QE라고 하는 약간 QE지만 QE 아닌 것 같은 QE 같은 그런 QE라고 할까요? 이제 그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달 400억 달러씩 지금 한 244억 달러 정도 큰 폭으로 전주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뭐 BDI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SPFI는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순유동성은 다시 이제 T빌이 계속 매입이 되다 보니까 늘어날 거고 늘어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LR이 풀렸죠. 이제 연말에 작년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처럼.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의 주가 상승이 결국은 선반영일지 아닐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긴 할 거고요. 근데 이 예대율이 올라가는 만큼 결국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죠. 대출이 많이 나가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금리가 이렇게 쭉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저렇게 또 되면 다시 또다시 금리가 쭉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증시가 안 좋을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사실 예측의 영역이고 이제 추세로 결국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이제 결국은 뭐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결국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 비용을 다 제외하고 이게 빵으로 보고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것처럼 일단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한 4월 정도까지는 아마 계속 조금 부정확한 값으로 일단 기록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SFR에서 EFFR 금리 차이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라 좀 플러스로 가긴 했지만 저 T빌 매수하는 것 때문에 뭐 결국은 해소가 될 겁니다. 이제 IRB 빼기 EFFR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볼 거 없긴 합니다. 이제 QT가 생각보다 많이 되긴 했죠. GDP 대비해서. 그래서 20 근처까지는 지금 왔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발행됐던 거 살펴보면은 아이고 네 31일까지고요. 근데 아직 장기 국채가 좀 발행이 안 된 거죠. 제가 일자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이게 안 찍었는데 찍었는데 지금 발행이 안 된 건지 이게 그냥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분기로 넘어갈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발행 기준으로 일단 30일까지 1,553억 달러 정도가 이제 발행은 안 됐습니다. 발행을 한 거고 결국 잔여 남아있는 게 한 1,000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 거죠. 한 300억 달러 정도는 더 순감을 단기 국채는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발표됐던 것처럼 단기 국채가 2,170, 장기 국채가 한 3,61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유동성 같은 경우 이제 TBD 매수가 되다 보니까 뭐 조금 증가가 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증시에는 우호적인 거는 분명히 맞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SLR 풀려서 금리가 올라가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기타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채는 숏이고 뭐 나머지는 조금 추세가 약해지긴 했고요. 숏 추세에서 그 다음에 달러도 조금 애매해졌고 이제 삼성전자 롱 추세 이제 나머지는 그냥 좀 중립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수화로 보면은 국고 3년은 이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국고 10년도 거의 중립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고 미국채 10년은 아직까지는 숏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숏 추세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은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중립 추세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립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 다시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진 않겠다. 이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볼린저로 뭐 얘기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아니죠. 달러원이죠.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쭉쭉쭉쭉 넘어가서 뭐 이격도도 그렇고 뭐 특이사항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RSI가 조금 이제 과매도 구간이어서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 반등일지 일단 보이고 있고 뭐 긴 시계열로는 뭐 사실 달러원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외 금리 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뭐 다른 건 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내려와서 좀 조정을 보이는가 했더니만 또다시 한번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인드처럼 다시 한번 또 랠리를 가고 있고요.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 ATR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도 다시 이제 70을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OBB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나 했더니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좀 내려오는 추세다라고는 뭐 볼 수 있겠죠. 지금 나머지는 뭐 다 특이사항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원자재 쪽은 뭐 금은 여전히 롱 추세고 이제 WTI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숏 추세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금이 일봉이 볼린저들이 좀 넘어서 이제 중립으로 바뀌긴 했고요. 뭐 일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지 않고 보면은 이제 금은 여전히 롱이고 이제 WTI는 숏 추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은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잠깐 또 조정을 보이긴 했죠. 이제 증거금률 인상도 있고 이제 또 뭐 휴전하니 많이 이제 러우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다가 또 다시 지금 또 뭐 대통령 쪽을 뭐 러시아 쪽 공격을 했니 뭐니 하면서 지금 또 다시 조금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내려오고 벌어졌으니까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사실 조금 더
있다라고 보면서 이거는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변동성 관점에선 추세는 뭐 아직 여전히 로잉 건 맞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뭐 이거는 사실 단기 반등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리플 같은 경우 여전히 숏추세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좀 중립에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 추세인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는 볼 거 없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모이고 있죠. 이제 볼린저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위든 아래든 상당히 좀 강력하게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기를 모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커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코인 쪽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리플 쪽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뭐 설명은 요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 살펴보면 뭐 여전히 다시 이제 좀 롱 추세로 이제 나스닥이나 S&P 돌아왔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롱 추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빼고는 일단 다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점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 뭐 나스닥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S&P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롱 추세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변동성 지수는 모두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어서 뭐 차트 때 좀 보도록 하고요. 뭐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나스닥 120분봉 뭐 특별하게 뭐 볼 건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로 그냥 나스닥 일봉으로 살펴봐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좀 어정쩡한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뭐 일단 여기는 이제 모이고 벌어지고 벌어졌으니까 뭐 변동성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RSI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과매수이기는 하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특이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모이고 벌어졌으니까 뭐 여기도 조금 뭐 과열인 거는 뭐 맞다. 근데 이제 뭐 저번에도 겪었듯이 뭐 과열을 그냥 쭉 가는 경우도 뭐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확률의 문제인 거죠. 뭐 이게 몇십 년간 뭐 한두 번도 안 나왔던 일일 뿐인 거지 뭐 불가능하진 않긴 합니다. 결국 확률의 문제인 거고 이제 변동성이랑 그럼 추세를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 거겠죠. 이제 지금은 추세는 롱이고 변동성은 좀 위험 추세니까 뭐 사실 이럴 때는 추세 꺾이면 팔자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특히 사항은 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차트 일단 설명하고 한번 좀 그 부분을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기준선 다시 올라오고 다 정배열입니다. 뭐 이러면 다시 사실 여기서 돌파될 때 따라 붙었어야 되고요.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를 가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 다시 이제 파는 거는 뭐 기준선이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기준선 빼기 1 ATR 정도라고 저는 손절을 잡는데 그 정도 깨지면 이제 미련 없이 이제 손절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약간 불편한 부분은 일단 거래량이 따라주진 않고 있다. 이제 뭐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여기는 이제 코스피만큼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일단 저한선 기준선 역전돼 있어서 뭐 이건 뭐 굳이 따라가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이제 대신 좀 거래량은 튀어주는 건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고요. 일단 뭐 다 정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S&P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조정을 보이다가 일단 전환선 부근에서 좀 돌파를 하면서, 돌파가 아니라 좀 지지를 보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기준선 깨지면, 아니면 기준선에서 1ATR 정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매도하겠다 하면서 여기 손절 거리가 짧잖아요. 이제 요 브론즈대는 매수 타점을 볼 수도 있고 지켜볼 수도 있고 뭐 둘 다긴 합니다만, 뭐 솔직히 이런 건 매수 타점을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 쭉 먹는 거고, 아니면 요만큼만 딱 손실 보고 이런 전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결국 여기 기준선과 아주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그냥 타점을 보고 뭐 사실 매수로 봐도 됩니다. 이제 매수로 보고 요 라인이 깨지면 바로 이제 손절 치는 그런 전략을 하면 됩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거리가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구름대가 이제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 기준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롱으로 봐야 되는 건 봤고, 근데 이제 구름대가 이제 워낙 두텁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할 모습은 아니고, 네, 여기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최근 변동성이 가파르면서 좀 변동성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엄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돌파되냐 마냐가 일단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고 결국 기준선을 깨냐 마냐일 것 같고요.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다시 이제 갱신을 하면서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항생도 결국 다시 돌파를 했고요. 근데 이게 다 정배열이 되진 않았고, 이제 구름대도 확실하게 다음 봉으로 넘는지를 봐야 돼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해 종합도 일단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다 또 호전이긴 합니다.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고개를 드는데 아직 뭐 다 돌파를 하진 못해가지고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같은 경우는 구름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WTI는 아직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준선에서 조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 10년은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한데 한번 좀 깼다가 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긴 해서 좀 상방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애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오늘 크게 돌파를 하면서 뭐 사실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이제 뭐 제일 정확하게는 뭐 사실 여기서 기준선 다시 반등할 때긴 합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쭉 가는데 여기도 이제 깨지면 뭐 사실 이거는 뭐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애플도 일단 뭐 여기는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긴 하고요. 그래서 결국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제 멀티 타점을 보기는 합니다. 이제 멀티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타임 멀티 프레임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볼까요? 이제 코인을 본다라고 치면 이제 뭐 이게 다 없어지긴 했네요. 이제 레이아웃을 뭐 그냥 일목을 하나 넣는다 치고면은 예를 들어서 일봉상 지금은 그러니까 어정쩡하니까 어정쩡하지 않은 추세를 한번 찾아보죠. 뭐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해볼까요? 이제 금이고
얘도 뭐 골드라고 쳐봅시다. 그럼 똑같은 일봉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근데 금이 분봉이 또 안 되긴 하죠, 이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길트도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뭐 나스닥으로 볼까요? 이제 나스닥으로 제일 보는 게 만만할 것 같은데, 뭐 나스닥으로 한번 보죠.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주추세는 상승이긴 합니다. 한번 여기서 무너질 뻔 하면서 내려오긴 했으나 다시 한번 기준선은 올라가면서 일단 지금 당장은 상승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롱 추세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일봉만 봤을 때 타점이 맞고 틀리고의 확률은 조금 낮죠. 왜냐면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멀티 타임 프레임이라는 거는 두 타점을 다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의 기본이라고 치면은 뭐 사실 60분 봉으로 더 한번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최근까지는 계속 쇼추세였습니다. 그러면은 롱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 시점에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럼 요 근처에서 이미 매도를 좋게 잘 했겠죠? 요때 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타점이 올라오는 요 시점에 나는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얘도 롱 추세, 얘도 롱 추세니까요. 두 개가 동시에 될 때 나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숏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여기다 하나 더 간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타점을 가겠다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5분봉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멀티가 아니죠. 이제 트리플 이제 타임 이제 전략이 될 텐데 뭐 이제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손익비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익비라기보다는 이제 비중을 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뭐 오늘은 좀 제가 약간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뭐 어디든 뭐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결국 기준선이 타점이라고 기준선이 우리의 손절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기준선보다는 뭐 사실 좀 ATR로 좀 마사지를 더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기준선이라고 이해를 해보죠.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럼 손절이 이만큼이나 거리가 생기는 거죠.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손절이 10%라고 생각해 보죠. 이만큼 떨어질 때 10%면 비중이 엄청 작게 되겠죠. 근데 요렇게 될 때 만약에 오늘 아침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비중이 커지는 거죠. 아주 비중이 커진 겁니다. 그럼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5분봉이다 라면 5분봉 거리가 이게 멀어 보이지만 엄청 가깝지 않나요? 이제 이러니까 사실 비중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멀티 타임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제 확률을 높여주고 이제 분봉을 더 낮게 가면 갈수록 사실 내가 비중을 더 키울 수 있다. 승률은 높고 비중을 키우면 당연히 이제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그런 게 트레이딩 하는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모호한 장이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냥 멀티 타임 프레임으로 많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